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소개를 맡은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이호택 교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통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통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백화점, 대형마트 혹은 TV 홈쇼핑 이런 기업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유통관리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혹은 유통관리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유통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이 들어봤지만 이 유통관리사가 무엇을 하는 건지 상당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통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일단 유통과 유통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어입니다. 흐를 유자에다가 통할 통자죠. 즉, 흐르고 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흐르고 통하게 하는 것인가?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업자로부터 시작해서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까지 흐르게 하는 그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유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도매상과 소매상 같은 기업들을 우리는 유통업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조업자와 도매상, 그리고 도매상과 소매상, 소매상과 소비자 사이에서 제품을 흐름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 기업들을 우리는 물류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의 준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1988년도에 시티콥스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트래블러스 그룹이 합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티그룹이라고 하는 은행이 됩니다. 자, 시티그룹은요. 2007년도, 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이었습니다. 자, 1988년도에 이 시티콥스가 트래블러스 그룹을 인수하는데요. 이 인수의 배경은요. 바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트래블러스 그룹은 증권사와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보험 설계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미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 혹은 보험사라든지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기 위한 창구 이런 유통 경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2007년도에도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LG생활건강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LG생활건강은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 LG생활건강에서요. 코카콜라 보틀링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지금은 코카콜라 음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두 산업 사이에서 M&A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예전부터 LG생활건강은 음료 사업에 진출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 음료 시장에는 강력한 선발주자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미 그들에 의해서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장악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업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기업을 인수해서 음료 산업에 진출하려고 했던 거죠. 즉 이렇게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에게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좀 갸우뚱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통이다라고 하면 여기 노란색에 보이는 것처럼 백화점이나 혹은 대형마트 혹은 뭐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산업으로서의 유통과 기능으로서의 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산업으로서의 유통, 즉 유통산업, 소매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사실 절반 이상은 이 기능으로서의 유통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마케팅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마케팅 믹스 혹은 포피 믹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포피 믹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P가 들어가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프로덕트, 그다음에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중에서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관리사 하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유통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자격증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제조업체에서도요. 유통경로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로 유통관리팀 혹은 뭐 유통관리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팀들인데요. 이런 곳에서 나중에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바로 도매상과 소매상은 산업으로서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자에서 도매상으로 연결되는 이 연결 과정,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연결되는 연결 과정, 또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기능으로서의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혹시 유통관리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어보셨다면 아마도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통업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기능으로서의 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유통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예, 다음은 유통산업의 시장 전망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한 증권사에서요.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과거에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과거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을 살펴보면은 바로 온라인, 면세점, 그리고 편의점 채널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국가에서요. 항상 성장할 때 제조업이 먼저 성장을 합니다. 제조업이 먼저 성장을 하는데 제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국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항상 그 다음에 성장했던 것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이 성장하고 나서 성장의 정체가 되면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 바로 유통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통산업 혹은 서비스 산업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반으로 줄어들 거다. 또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결국은 모든 업종에 ICT 기술과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접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동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에코라든지 혹은 알렉사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에서 누구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서비스들일 텐데요. 이쪽에 보시면 유통관리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효과적인 진열, 그다음에 MD라고 얘기하는 머천다이징, 그리고 상권 분석, 유통 경영, 동선 관리, 판매 관리. 자, 이 6가지가 주로 유통관리사가 해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들은요. 자동화가 되기도 어렵고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수행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유통산업은 커지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만큼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시험을 취득하면 나중에 어떤 곳으로 취업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앞에서 산업으로서의 유통과 또 기능으로서의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도 있지만 제조업체에서 어떤 기능으로서 유통관리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는 그 기능도 유통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유통업체로 여러분들 취업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통관리사의 역할이 상당히 큰
패션, 의류, 식품, 공산품, 화장품 이런 업체들도 유통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대하기도 하고요. 또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인사고과에 대해서도 역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대학 편입 입시 자격이라든지 학점은행제에서 학사 학위 취득의 학점 인정 기준으로서 역시 유통관리사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유통관리와 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린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은요. 1982년에 판매사라고 하는 자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판매관리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2004년부터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관리사 검정 기준인데요. 유통관리사 시험은 크게 1급과 2급과 3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급과 3급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험이지만 1급은 응시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급의 응시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통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에 한해서 1급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시험 과목별 문항수 및 제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급은 총 5과목입니다.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그리고 유통정보 이렇게 5과목이고요. 각각 20문항, 총 100문항의 문제를 100분 동안 푸셔야 됩니다. 2급의 경우에는요. 유통경영과 물류경영이 합쳐져서 한 과목으로 됩니다. 유통물류 일반관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그리고 유통정보 이렇게 4과목인데요. 90문항을 역시 100분 동안 푸셔야 됩니다. 상급은 유통상식과 판매 및 고객관리 2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문항수는 45문항에 제한 시간은 45분입니다. 자, 합격 결정 기준인데요. 대부분의 국가 자격 시험들은 이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꽈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유통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꽈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 되어야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과목을 너무 못 봤다. 특정 과목이 40점 이하인데 나머지 과목들은 뭐 80점 이상이다라고 해서 합격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자, 유통관리사 시험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산점이라고 하는 걸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경우에는요. 유통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가산점 점수 5점을 부여합니다. 유통관리사 2급의 경우에는요. 유통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 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에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에게 가산점수 10점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관리사 3급인데요. 3급의 경우에는요. 유통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 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에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에 한해서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응시했는데 괄락을 받았다. 그러면 가산점을 받더라도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 점수에 가산점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즉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괄락은 없이 평균 점수 50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유통관리사 2급을 치렀고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50점에 10점을 더해서 60점을 받은 거로 해서 합격이 됩니다. 즉 단순히 10점이 아니라 시험 점수를 봤을 때 2급의 경우에는 40점을 부여해 주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에서요. 그 유통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해야 내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보면은요. 유통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즉,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 산업에서 종사하셨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유통산업에서 종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산업에서 종사하면서 실제로 직무 분야는요, 물류 부문이나 유통정보 부문, 그리고 상권 분석 부문, 마케팅 머천다이징 부문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 기획, 운송 관리, 보관 관리, 배송 관리, 포장 관리와 같은 직무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유통 정보 부문에서는 유통 물류 정보 관리, 유통 정보 시스템의 기획과 관리, 물류 정보 시스템의 기획과 관리,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기획과 관리와 같은 직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은요, 시장 조사 기획 및 관리, 상권 분석 기획 관리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셨어야 되고요. 마케팅 머천다이징 부분은요, 마케팅 기획 및 운영 관리, 그리고 점포 관리, 판매 촉진 관리, 상품 계획 관리, 매입 관리, 가격 관리, 재고 관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 자에 한해서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나는 우리 회사는 도매업과 소매업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도요, 기능으로서의 유통을 말씀드리면서 제조업체도 다 유통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나는 그러면 유통산업에서 그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 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아마 사업자 상에는 제조, 도, 소매업이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통산업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히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통연수 지정 기관에서 뭐 40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된다든지 30시간 이상 연수를 받는 경우에도 역시 가산점을 준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통연수 지정 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6개의 기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석본부, 한국유통연구소, 한국표준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 시스템학회와 같은 이 6개의 기관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하는 그 수업을 이수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산점 자격이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시험 일정입니다. 유통관리사 시험의 특이한 점은요. 1급 자격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험들은 1급, 2급, 3급 다 마찬가지로 4월과 6월과 11월에 치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급은 6월에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벌써 4월과 6월 시험은 끝났고요. 이제 11월에 있는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사 수험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 주변에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공부하는 방법들을 보면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가장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통관리라고 소위 되어 있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서 유통관리론 혹은 유통전략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그런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학생들은요. 또
뭐 한 권으로 끝낸다라고 하는 이런 수험서를 또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의 그런 서적들을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나온 것들은요, 유통관리와 관련된 일반 도서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교재를 다 보여드린 이유는요, 하나만 공부해서는 더 이상 붙기가 어려운 시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유통관리사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교과서의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수험서에서 나온 내용도 아닌 바로 그냥 유통과 관련된 일반 도서에서 또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책 한 권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폭넓게 공부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바로 알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종의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관리사는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전문 자격은 상당히 범위가 광대한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기술사라든지 혹은 무슨 기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대생들이 시험을 보죠. 가지고 있으면 뭐 100% 취업이 된다라고 보여지지만은요, 그 이외에 주로 인문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그런 과목들은 자격증 자체가 취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업체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이다. 자, 인터넷상에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뭐 한 2주 공부해서 붙었습니다. 뭐 3주 공부해서 붙었습니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후기만 보고 이 시험은 그냥 되게 쉬운 시험이고 누구나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구나. 물론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계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8년 작년이죠. 작년 기준에 유통관리사 1급 시험의 합격률 21%였습니다. 2급 시험은요 51.5%였죠. 결코 이 수치가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2017년도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1급의 경우에는 22%, 그리고 2급의 경우에는 38.9%. 2018년보다도 훨씬 더 낮았죠. 자, 그래서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취득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권만 외우면 된다? 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과거의 유통관리사 시험 문제들의 출제 경향들을 살펴보면요, 주로 대학교에서 쓰는 교재, 즉 유통관리 혹은 뭐 유통전략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런 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대학의 교재가 아닌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 서적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유통산업만큼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한 그런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변화가 상당히 민감하고요. 또 특히 최근 들어서 기술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아마 리테일 테크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빠른 트렌드의 변화,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 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에서도 출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유통과 유통관리, 그리고 유통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과 유통관리, 제일 첫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죠. 제조업자부터 소비자까지 상품과 서비스를 흐르고 통하게 하는 과정을 바로 우리는 유통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리는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으로서의 유통도 있고 기능으로서의 유통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통산업과 유통관리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통산업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유통관리라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유통관리사 자격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선망성이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이고요. 자, 1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응시 자격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급과 3급의 경우에는 누구나 다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급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있고 2급과 3급은 1년에 3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급수별로 주는 가산점이죠. 급수별로 분명히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산점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는지, 그리고 가산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유통관리와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과 그리고 예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